확언 1만 번 해도 이 감정 하나 방치하면 전부 꽝입니다. 오늘 그 11가지를 전부 잡아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요. 오늘도 확언을 외웁니다. 눈을 감고 최대한 생생하게 원하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감사일기도 씁니다. 어제보다 한 줄 더요. 그런데 뭔가 찝찝합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왜 아직도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실은 제자리인 것 같은 이 기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 감각. 단언컨대 오늘 말씀드릴 11가지 감정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무의식에 방치해둔다면 당신이 앞으로 쓸 100권의 감사일기와 1만 번의 확언은 전부 꽝이 됩니다. 끌어당김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내면의 느낌에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컴퓨터가 뒤에서 몰래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성공을 상상하느냐보다 지금 내 무의식이 어떤 주파수를 뿜어내고 있느냐가 실제로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 발목을 잡아온 11가지 부정적 감정의 실체, 그리고 그걸 강력한 자석으로 바꾸는 법까지 전부 풀어볼게요. 매일 느끼는 표면적 감정부터 무의식 깊은 곳에 은밀한 덫을 거쳐 세계적인 영적 스승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의 감정 연습 솔루션까지 3단계로 나누어 파헤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단계, 당신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 브레이크. 1. 조급함. 당신은 지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켜보게 됩니다. 아무 알림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왜 아직도 안 오지? 남들은 벌써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건가?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이 감정의 밑바닥, 즉 무의식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가 깔려 있어요. 아직 없다.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게 바로 강력한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머리로는 원하는 걸 그리면서 가슴으로는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내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가슴의 결핍을 수신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배달해줍니다. 조급함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지금 내 안테나는 없음에 꽂혀 있나? 있음에 꽂혀 있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편안한 감각으로 이동하세요. 확언과 시각화가 마법처럼 작동하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이 이미 있음의 에너지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2. 의심.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맞아, 이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영상을 끄면 차가운 현실이 돌아옵니다. 냉장고 도는 소리, 쌓인 청구서, 아직 답장 없는 카톡. 이게 진짜 될까? 이거 그냥 말장난이고 자기 위로 아닌가?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 의심이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끌어당김에서 믿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주파수를 유지시켜주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확언을 1000번 외쳐도 마음 깊은 곳에 80%의 의심이 있으면 우주는 80%의 의심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연료에 물을 타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방금 제 말 들으시면서도 그게 말처럼 쉽나? 하고 의심하셨죠?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주파수가 당신의 통장을 묶어두고 있는 범인입니다. 그럴 때 믿어야 해, 의심하지 마 라고 자신을 쥐어짜면 무의식이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신 가능성의 문만 살짝 열어두세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한테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 억지 확신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벽만 허물면 됩니다. 그 작은 틈새만으로도 주파수는 의심에서 열림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3. 비교. 스마트폰을 켭니다. 누군가는 억대 연봉을 인증하고 누군가는 사업 성공을 외치고 또 누구는 완벽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에너지의 기준점이 통째로 타인의 현실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한 생각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남과의 격차를 인식하는데
에너지를 전부 낭비하게 만듭니다. 비교 본능이 올라올 때 무의식의 해석을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 사람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야.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네. 오늘 SNS에서 본 그 사람의 성공 게시물, 억대 연봉 인증, 여행 사진, 새 차 키. 그게 남의 자랑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타임라인에 살짝 끼워 넣은 예고편이라면 어떨까요? 남의 성공을 내 불행의 증거로 쓸지, 내 미래의 예고편으로 쓸지, 그 해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4. 억지 긍정. 슬프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재빨리 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 하면 안 돼. 끌어당김을 공부한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나쁜 걸 끌어당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긍정의 마스크를 급하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썩어 들어갑니다. 억지 긍정은 오히려 이 감정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저항감을 증폭시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더 거대한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대신 인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불안할 만하지. 그럴 수 있어.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여주고 인정해주는 순간 그 감정의 파도는 관찰당하면서 힘을 잃고 잔잔해집니다. 2단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의식의 역습.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초급 단계였습니다. 5번부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 있는 감정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 열심히 보고 계신 분이라면 더 집중하셔야 해요. 5. 집착. 당신에게 어떤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직, 돈, 관계, 뭐든요.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번에 무조건 되어야 해. 강하게 원할수록 집착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지만 끌어당김의 세계에서 집착은 가장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저항입니다. 집착의 뿌리에는 이 공포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난 행복할 수 없다. 즉, 집착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지금 내 현실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신호를 온 우주에 대고 확성기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큰 빚을 짊어지고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꾸 확인했어요. 돈에 집착하고 매달릴수록 돈은 미꾸라지처럼 더 멀리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갔어요. 발바닥에 땅이 닿는 그 감각에 집중하면서 걸었습니다. 빚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걷다 보니 숨이 조금씩 트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살아 숨쉬는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독한 집착의 소나기를 조금씩 풀어주었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최고겠지만 설령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고 난 괜찮아. 소나기의 힘을 빼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것이 스르륵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6. 자기 비판. 혼자 있는 방안. 잠깐 멍하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풍요를 바라나? 난 항상 이 모양이지 뭐. 앞서 말씀드린 감정들보다 조금 더 깊은 무의식에 뿌리 박힌 주범이에요. 끌어당김은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당당한 가치인식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상태에서는 머리로 아무리 좋은 미래를 그려봐야 무의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는 안 어울리는 옷이야. 자아 주파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우주가 최고급 선물을 눈앞에 갖다 줘도 무의식적으로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자기 비판의 늪에서 탈출하는 법은 억지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모습의 나일지라도 나는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누릴 자격이 있어.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작은 수용이 쌓여 높은 자아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7. 무기력. 당신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압니다. 알람도 이미 여러 번 껐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해서 뭐해.
다 귀찮다. 무기력은 진동수로 치면 가장 최악의 에너지가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차라리 조급함이나 의심이 났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거나 거부하는 에너지라도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무기력은 주파수를 쏘아 올릴 엔진의 전원 자체가 꺼진 상태입니다. 확언을 하든 시각화를 하든 아무 파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마음먹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을 바꿀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나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저 역시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무작정 걷다 보니 죽어있던 에너지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고, 에너지가 도니까 비로소 감정도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딱 한 단계만 주파수를 위로 올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나 사실 지금 좀 불안해, 조급해, 무기력해 라고 솔직하게 써보세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무의식의 치유와 주파수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 댓글 한 줄이 오늘 여러분의 주파수 전환 첫 번째 행동입니다. 3단계 영적 과도기의 은밀하고 위험한 덫. 지금부터 말씀드릴 3단계 감정들은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느끼시는 분, 혹은 현실이 막 변하려는 임계점에 다가간 분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은밀한 무의식의 덫입니다. 지금 자신이 꽤 성장했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백전백패하는 구간이니 눈을 크게 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8. 죄책감과 자격지심. 어느 날 밤 시각화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감히 이런 풍요를 누려도 될까?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나만 행복해도 되나? 이 감정이 흐르면 신기하게도 좋은 기회나 돈이 들어와도 무의식적으로 날려버리거나 스스로 일을 망쳐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머리로는 풍요를 원하면서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밀어내며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풍요는 타인의 몫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 스스로에게 풍요를 온전히 허락해 주세요. 허용하는 만큼만 들어옵니다. 9. 변화에 대한 두려움.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합니다. 새 직장, 넉넉한 통장, 편안한 관계. 설레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설렘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불만족스럽더라도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뇌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상태예요. 반면 삶이 급격하게 변하려 하면 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무의식 밑바닥에 깔아버립니다. 끌어당김을 하다가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 그 주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변화를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의 확장으로 무의식에 주입하세요. 이 변화는 나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안전한 일이야. 시각화를 할 때 짜릿한 쾌감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무의식이 그 미래를 안전한 곳으로 받아들일 때 저항 없이 현실이 바뀝니다. 10. 과거에 대한 후회와 억울함. 혼자 방에 있을 때 문득 그 기억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 그 선택, 그 시간.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겉으로는 미래의 풍요를 외치고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꽁꽁 묶여있는 상태예요. 주파수의 관점에서 시간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진동수만 존재해요. 내가 과거의 억울함을 곱씹고 있다면 머리로는 미래를 바란다고 해도 내 에너지는 정확히 과거 고통의 주파수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그 고통과 닮은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복제해낼 뿐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은 내 인생에 지나간 한 페이지였을 뿐이다. 내 찬란한 다음 페이지까지 그 사람에게 망치게 두지 않겠다. 과거의 문을 닫으세요. 과거에 가있던 내 에너지를 강제로 회수해 오세요. 그래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주파수를 쏠 수 있습니다. 11.
영적 우월감과 판단. 마지막 11번째는 이 영상의 전율을 완성할 가장 소름 돋도록 은밀한 부정감정, 바로 영적 에고입니다. 끌어당김을 공부하고 삶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처럼 마음 공부 안 하는 저 사람들은 주파수가 낮아서 서러고 사네. 주변 사람을 주파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급을 나눕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징징대는 사람을 속으로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이 판단하는 마음의 뿌리는 분리감과 오만함입니다. 끌어당김의 최종 마스터 주파수인 사랑, 감사, 연결감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에너지예요. 입으로는 긍정과 감사를 외치지만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 주파수의 확장에 거대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저마다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여정이 있고 나는 나의 여정이 있다. 나는 오직 내 내면의 평화와 사랑에만 집중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내 내면의 우주도 비로소 거대한 평온함을 얻습니다. 자, 지금까지 끌어당김을 가로막는 무의식의 부정감정 11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거나 억지로 기쁜 척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끌어당김의 대가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는 그들의 저서 감정 연습에서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는 감정 안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지면 우리는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급함, 의심, 무기력 같은 부정적 감정은 내 인생이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방향이 지금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향하고 있으니 핸들을 돌리세요 라는 무의식의 친절한 경고등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에스더 힉스는 감정의 진동수를 총 22단계로 나누었는데 최하위 단계인 무기력이나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단번에 최상위 단계인 기쁨과 사랑으로 점프하는 것은 우주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힘을 내려고 하면 무의식의 저항만 커질 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지금 감정보다 아주 조금만 더 나은 감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라면 거창한 감사 일기보다 이렇게 혼잣말 해보세요. 오늘 밥은 먹었지? 그건 됐네. 기쁨으로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에서 지루함, 한 칸 위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 조급하고 불안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직 안 됐지만 아예 안 되는 건지는 아직 모르지. 확신이 아닙니다. 의심에서 약한 가능성으로 반 칸만 이동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무기력했을 때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 걸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저도 모르게 실천했던 감정 연습입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꺼진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는 억지로 감사하기보다 차라리 밖으로 몸을 움직여 지루함이나 비관주의를 거쳐 한 단계 위인 희망의 단계로 야금야금 올라가야 합니다. 감정 연습의 본질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 감정에 있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찾고 아주 미세하게 주파수의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 그것이 내 무의식의 배를 풍요의 항구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저 11가지 다 느끼고 있었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신 겁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을 가로막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컴퓨터가 보내는 가장 솔직한 계기판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장 크게 찌른 감정은 몇 번이었나요? 단순히 번호만 적지 마시고 방금 배운 감정 연습의 원리대로 그 감정에서 딱 한 단계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나만의 조금 더 편안한 생각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댓글을 쓰며 세상에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파수는 즉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 정원에 좋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